제가 볼 때는 라이칭드는 지금 속내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결국 이 판세는 라이칭드한테는 별로 좋지도 않은 결과였고, 그 다음에 지금 커원조 후보한테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됐죠. 특히 젊은 MZ 세대들이 좀 지쳤다, 관심이 없어졌다라는 게 좀. 친미의 라이칭도, 친중의 호요이, 그건 틀린 말.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지난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친미 독립 성향으로 평가되는 만큼 대만과 중국, 다시 말해 양안 관계에 긴장감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세계 관심을 모았던 대만 총통선거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시청자들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인대학교 중국학과에서 강의하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는 박승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친미 성향이라고 하는, 그리고 독립 지향한다고 하는 민진당의 후보가 결국 당선됐습니다. 여론조사를 봤을 때 굉장히 박빙이다. 1, 2위 간에 민진당과 국민당 후보가 굉장히 맞붙어 있어가지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6%대로 차이가 났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였습니까?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앞단에 있는 스토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실 우리가 단일화, 국민당의 호요이 후보랑 민중당 커원조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 2, 3위 후보가. 그렇죠. 네. 단일화 하려고 했던 이유는 여론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정권에 지쳤기 때문에 60% 정도가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안 된 거죠. 단일화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2, 3위가 단일화에 성공했으면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한 59, 60%를 얻을 수 있었을 건데 숫자만 본다면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셨는지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숫자를 보고. 그 키를 이제 젊은 세대가 쥐고 있었는데 20, 30대를 합치면 전체 투표율이 한 30% 가까이 되는 이 층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표심이 어디로 갔느냐. 그 중에서 한 1.5 정도가 이제 라이칭도로 갔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커원조로 간 거죠. 3위 후보. 3위 후보로 간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3위 후보가 훨씬 더 젊은 이번에 층에게는- 약진을 했죠. 네네. 총통 선거 이제 TV 토론할 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디리스킹이군요. 중국과 협력할 건 협력하고 미국과 할 건 하고. 그러니까 네. 무조건 이게 뭐 탈중국 아니다 이런 식의 그런 게 아니라 중도에서 우리의 실익을 같이 가져라.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막 좋아했던 거죠. 결국 이 판세는 라이칭드한테는 별로 좋지도 않은 결과였고 커원조 후보한테는 매우 좋은 기회를 됐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라이칭드는 지금 속내가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겼지만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합니다. 속내가 안 좋은 이유는 지금 압도적인 표로 이기지 못해서. 그치, 지지율이 지금 이제 네. 여소야대잖아요. 네. 지금 저 입법위원 113명 중에서 국민당이 52석, 그러니까 민진당보다 한 석 더 많아요. 그다음 민중당이 8석. 그러니까 그 전에 차이가 있을 때는 민진당이 다수였다면 뭘 네. 하더라도 통과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민중당이 무슨 캐스팅 보트 역할을 지고 있다. 지금 상황. 지금 상황. 지금 여론 자체가 예전에 민진당을 지지하는 거 다르다. 이 젊은 세력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 지금 이겼지만 앞으로 5월달까지 11월 미 대선까지에 네. 좀 관망을 하면서 스탠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중국을 자극하는 부분들은 11월 대선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이제 대만 총통으로 뽑혔으니까, 선출됐으니까 그 후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제 당선자죠.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연령별로, 남녀별로 지지하는 정당 뭐 이런 게 다르지 않습니까? 후보도 다르고. 이 민진당 후보를 뽑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일단 라이칭더 소개를 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라이칭더라는 사람이 인기가 있게 되는 경우가 일단 뭐 흑수저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은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 있죠. 네. 국회의원은 4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장을 했어요. 시장을 하고 재선까지 했어요. 네. 재선하는 와중에 이제 행정원장, 그러니까 국무총리에 네네. 해당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그 총통. 이 사람이 엄청난 독립주의자죠. 네네. 대만 독립에 대한 게 강한 부분들이 크고 이 사람이 타이난에 있을 때 영어를요 타이난시의 공용어로 그냥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다 시장이니까 통과시킨 네네. 거죠. 왜냐면 민주당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워낙 그다음에- 지지세가 강하니까 그런 정책도 통과시킬 수 있었다. 부총통일 때도 대만 전체가 영어를 공용어로 집어넣는 것까지 한 거지. 라이칭더가 작년이었을 겁니다. 7월 달에 아마 월스트리트에 기고문을 했는데 그게 보면 내가 당선되면 대만의 국방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 네네. 그다음에 뭐 경제 안보, 주변 국가의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시진핑이 싫어하는 말은 다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때는 선거가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네. 그런 프레임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국민당하고 확실한 노선을 하지 않으면 네. 표를 끌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완전히 민진당과 국민당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달랐어요. 민진당은 민주주의냐, 독재냐. 이 호위 국민당 후보는 평화냐, 전쟁이냐. 네. 이 호위 요이 후보는 물론 떨어졌지만 네. 좀 설명을 드리면 결이 다르다고 했죠. 네네. 그 요기는 내성인이고 자기가 정말 대만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거 유세할 때도 그렇고요. TV 토론회 할 때 보면 대만어를 우리 같은 방언이죠. 아. 그걸 많이 씁니다. 그걸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정통. 친중 성향이면서도 대만의 어떤 그 방언을 정확하게 쓰는 재밌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여기서 네. 삐 네. 호요 후보는 친중 성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네네. 매체에서는 친미의 라이칭도, 친중의 호요이 거의 이분법으로 보도가 많이 하는데 됐어요. 그건 틀린 말이다. 네. 대만 내에서는 그렇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친중의 이미지하면 표 못 넣습니다. 네네네. 싫어합니다. 아. 탈중국가 아니다 라고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탈중국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경제 교류를 해야 된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나는 친중이 아니다라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타이완 방언을 쓴 겁니다. 아. 대내적인 내가 정통이야라는 걸 알리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친중이 아니야. 그 언어로서 그게 다 표현이 그렇죠. 됐군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라이칭도는 거의 국어를 쓰는데 호요이 후보는 타이완어를 거의 네. 많이 씁니다. 어. 그게 이제 그런 속내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표가 그렇게 갈렸는데 막판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젊은 세대의 표심이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가 됐던 거예요. 국민당 후보는 우리가 여론조사에 나온 만큼만 딱 받았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딱 네. 그만큼만 받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1위는 생각보다 조금 더 숫자가 나온. 그러니까 5% 보였는데 6.5% 차이가 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 1.5%가. 1%가 후보가 이제 네. 고민을 하다가 반중 용서에 심리적인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걸로 갔고 네. 대부분 실용적인 부분에서 커원저로 갔다. 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8년째 살고 있는 강호연입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나 그 어느 쪽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던 선거였습니다. 투표를 위해서 지방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차표라던가 이런 대중교통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선거 유세 현장에는 각각이 지지하는 지지 정당의 유세 현장으로 가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봐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년만큼의 선거 분위기는 있었지만 특별히 뭐 이번 대선이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는 못 느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전쟁이나 중국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음에도 국민당이 계속해서 전쟁,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는 큰 지지를 못 받았던 것 같고요. 민주당은 현상 유지를 하겠다. 우리가 중국과 전쟁을 하겠다라는 이런 급진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 정책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들의 참여와 점진적인 발전, 이 두 키워드가 중국이나 미중 대리전 키워드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대만 사람들한테 와닿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중국이 굉장히 지금 신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5월 취임 전까지 저강도 도발을 계속 이어가면서 뭐 봉쇄 훈련한다던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거든요.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아, 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라이칭더만 본 게 아니라 그 부총통이죠. 샤오메이칭 이 부총통을 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최악의 조합이라고 요거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 조합이 된 거예요. 그럼 먼저 부총통이 누군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샤오메이칭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이제 대만 사람이고 네. 엄마가 미국 사람, 미국 대표부에 또 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그 미국 국적도 있었고요. 네네. 뭐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고 그래서 이것도 전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을 갖고 가야지만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 이 표심을 끌고 올 수 있다. 근데 네. 그 결국 먹혔죠. 네. 강력한 대만 독립을 외쳤던 민진당 라이칭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러닝멘트였고 이 샤오메이칭이 또 미국 내에 있는 뭐 이 외교가 정계랑 이런 관계가 또 매우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독하겠군요. 대만의 주 미국 대표부였기 때문에 네네. 미국 입장인 대만과 관계가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소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라인이 좋다라는 것들이죠. 중국 입장에 봤을 때는 최악의 조합을 네. 됐어요. 그래서 5월까지는 저강도의 군사훈련, 네.
그다음에 이제 여론전. 그러니까 여론전이라는 채찍과 당근을 같이 쓸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 심리를 더 조성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뭐 예를 들면 애급파라고 하죠. 이번에도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애급파거든요. 애급파라는 게 뭐냐면 타이완하고 중국 본토 간에 맺어진 일종의 FTA입니다. 중국이 관세, 지금 무관세나 관세를 올려버리면 바로 타이완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채찍과 당근을 이제 하면서 계속 부담을 줄 겁니다. 그러다가 11월까지는 여기서 말하는 11월은 미국의 미국 대선. 네. 그때까지는 저강도 여러 가지 계속 그런 작업을 하면서도 크게 건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려고 했던 게 왕이 부장이 지금 순방 중이거든요. 다른 나라. 거기서 대만 총통 선거 결과를 보고 코멘트를 했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문장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느낌표가 있어요. 공식 문서에 느낌표 있는 경우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건가요? 그렇죠. 이미 네. 그 시진핑 주석이 1월달 신년사에도 대만은 통일될 것이다 네, 이야기를 네. 했고 네. 지금 뭐 그런 워딩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상하지 않고 네. 앞으로 이 11월 대선 혹은 미국이 어떤 식으로 타이완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더 강렬한 워딩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네. 우리가 국공내전, 네. 국민당 공산당의 싸움이 아직까지 안 끝났다.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럼 그런 말의 의미는 지금 공산당의 가장 큰 지상 과제가 뭐예요? 대만 통일이다. 통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민진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미중 관계 당연히 중요하죠. 미중 관계 이제 전 세계적인 초점이 쏠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민진당 후보가 됐고 미중 관계 더 악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한테 또 선택을 강요하는 일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네네. 저는 미국이 강요할 수 있는 명분이 많이 떨어지죠.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이든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죠? 타이완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네.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아까 타이완을 어떻게 보는지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국내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네.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바이너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재선을 해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 미국이 이번에 대표단 보낸 것도 양면 작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스탠스만 지키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TSMC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반도체 생태계가 매우 변화될 것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어느 애널분들은 이게 호재일 것이다. 지정학적이 높아가니까 오다가 그쪽으로 안 가고 우리가 삼성에도 올 것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 없을 것이다. 큰 변화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선에 따라서 정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플랜 A와 플랜 B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 모든 게 11월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정세 변화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잘 짠다면 네.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별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익을 위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있었던 대만의 총통선거 결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중 관계 그리고 양안 관계는 정치, 경제, 안보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한반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텐데요. 우리 외교도 조금 더 주변 정세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